숨어있는 공공 일자리 꿀 정보를 찾아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입니다. 서울시에는 4개의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 정확하게 서울시 기술교육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이런 식으로 써야지 결과가 잘 나옵니다. 기술교육학교, 기술교육센터 이렇게 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위치를 생각해 보면 중부, 북부, 동부는 서울 안에 있는데 남부는 경기도 삼본에 있고요. 이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폴리텍 대학과는 달리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예. 4개 다 그렇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세한 것은 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예. 홈페이지는 주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창에 정확하게 이 기관의 이름을 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텍 대학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네요. 이제 헤어 뷰티도 있고 한국 의상도 있고 약간 핫한 느낌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정도 있어요. 어 이 그 과정에서 정규 과정은요. 거의 1년 정도 공부해야 돼요. 예. 주간 1 년, 야간 6 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1년 정도 공부하고 단기 과정은 4 개월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 과정도 이제 파이썬 활용 빅데이터 분석 이런 식으로 방송 영상 크리에이터 예 요렇게 그리고 요양보호사 우리 신중년들에게는 그나마 좀 더 관심이 갈 만한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 봤고요. 다른 곳과의 비교를 위해서 다른 센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니까 유관기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북부기술교육원이 있네요. 북부교 북부기술교육원 학과 안내를 보니까 네. 주간 과정, 주간 6 개월 과정, 야간 과정, 단기 과정, 지역 산업 맞춤형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요거보단 요기 앞에 과정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센터마다 보는 방법이 달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예 주간 과정 역시 1년 과정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3D 프린팅과도 있고요. 예 과라는 이름으로 1 년을 거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단기 과정. 단기 과정은 이렇게 3 가지가 있네요. 직업 상담사도 있고요. 살림관리, 세무회계 주간에 4 개월 동안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예. 북부교술 기술교육원 봤고요. 이번에는 동부 볼까요? 예 동부기술교육원 강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역시 보여지는 게 좀 다르죠? 학과 소개 보겠습니다. 정규 과정 여기는 계열별로 나눠 놨어요. 가정 계열, 건축 디자인 계열, 기계 계열, 산업 설비 계열, IT 디자인 계열입니다. 신중년에게 그 약간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거르시고 '아 내가 이거는 할 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봤을 때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해서 이 길로 한번 나가 보고 싶다.'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컨설팅할 때 제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년이 되고 50 대가 넘는 나이가 되면 이 도전이 젊었을 때만큼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씩 선택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야 이런 정보도 있구나.'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분이 나올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기술교육원 동부까지 봤고요. 이제 남부만 보면 다 보는 거죠.
예, 남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 기술의 교육원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과 소개 정규과정 보니까 예, 여기 가구 디자인 학과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 전기, 주얼리, 건물 보수, 오칠 이런 거 처음 나왔죠. 외식 조리 아까 있었고요. 조경 관리, 헤어 디자인도 있었어요. 가끔씩 겹치는 게 하나씩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기술 교육원은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과정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여기 또 있네요. 그리고 심화 과정이 있는 것도 남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교육원 네 군데를 다 살펴봤고요. 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뭐 폴리텍 대학, 워크넷 이런 거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경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또 정보 검색하실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입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신중년을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만을 위한 것이 한계이긴 하지만 역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이미 작년에 2020 년에 경기도 내 거주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여름에 모집을 했고요. 교육을 12월 정도까지 해서 재난 상담사, 소셜 마케터 과정을 해서 이 기관에다가 국제재난안전진흥원 에다가 맡겨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과정이 올해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열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였고요. 이번에는 정부 직접 일자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직접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공 근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공공 근로라고 했던 것을 요즘에는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공 근로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일자리였는데요. 요즘은 그분들만 일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대를 해 주고 누구나 이것을 지원하면 하실 수 있도록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 직접 일자리 중에서 숲에서 일하기, 산에서 일하는 일자리들을 한번 모아 봤어요. 평소에 산 좋아하시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면 이런 산림 관련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무명이 굉장히 많죠. 8 가지나 돼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가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산의 개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계절마다 지역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부 직접 일자리는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이고 또 그 1년 내내 이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기간마다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 이 일만 믿고 이걸로 돈 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숲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산림과 관련된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정부 직접 일자리가 아니라 나무의사, 요즘에 새로 국가 자격증이 생겼는데요. 나무의사 같은 걸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공공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엔 자세히 넣지 않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무의사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단 요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동작구에는 어 높은 산이 없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모집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관악산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 홈페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관악구 홈페이지에서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채용 공고라는 게 있네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관악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로 나와 있고요. 올 1월 달에 공고를 했네요. 담당 부서 같은 것도 관심 있으시면 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공원 녹지과입니다. 각 구청의 공원 녹지과에서 이런 근로자 채용을 담당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고요. 예,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6 명을 뽑는 공고입니다. 근무 시간은 9 시부터 6 시까지고요. 기간이 좀 짧은 편이죠. 두 번에 나눠서 2월 1 일부터 5월 15 일, 11월 1 일부터 12월 15 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수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69,760 원입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을 보시면 이제 중 신중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1 년생부터 1954 년생까지도 가능하다. 70 까지는 아니고 한 68 세인가요? 그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신체 건강한 남자라고 돼 있네요. 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이런 일을 더 선호하시다 보니까 아예 남자로 국한을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 뭐 신청 자격 제한 같은 것도 있고요. 2개 이상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요.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서류와 면접 및 체력 검정까지 합니다. 보세요. 등짐 펌프 메고 1 킬로 20분 내로 들어오기. 이 정도 체력은 가져야지 일은 할 수 있나 봐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여러 가지 숲에서 일하는 직무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수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이거는 진짜 이제 어 좀 군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예 하시기에 좀 적합한 그런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숲에서 일하는 것이 있고 산림청에서 주로 이제 이 일을 주관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 아까 공원 녹지과 같은 데서 담당하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관제로 뽑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구청 홈페이지 열심히 찾아보시다 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직접 일자리 아이들과 일하는 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숲에서 일하기 일자리는 남성분들이 이제 선호하시겠지만 이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여성분들이 서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산율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의 육아를 도와주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죠.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면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들이 일을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는 거고요. 그것을 그 국가가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돌보미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 돌봄 어 사 아이 돌봄을 신청하는 쪽과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쪽으로 이제 사이트를 두 가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페이지는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고요. 우리 아이 돌보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 돌보미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연령 과 상관없이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지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부분 아마 여성분들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차를 보시면요.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고 나면 이제 서류 보고 면접까지 봅니다. 선발이 됐죠? 그럼 양성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 돌보미로 등록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해서 그 아이 돌봄 원하는 가정과 연결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지역에서 다 아이 돌보미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들어가서 보세요. 클릭해서 네. 신청서를 내고 어 제출 서류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그 지역에서 모집 기관들이 이 모집 공고를 보고 내신 분들을 선발해서 거기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연계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하는 데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에서 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 그 아이 돌봄에서 보람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발 과정이라든지 양성 과정이라든지 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라든지 여기 급여라든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요런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죠. '아 이 정도 받구나. 8,730 원. 그런데 시간제 종합형이 있어 가지고 돈을 더 3,000원 정도 더 주기 때문에 이제 11,750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기간 연계 서비스 이런 거 다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리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음 서비스 받는 측과 제공하는 측의 이 역량과 어떤 그 맞춤이 잘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일하고 싶은 동네에서 이미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명히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카페 같은 것들이 있고 본인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서 정중하게 보시고 정보를 수집하면 내가 선택하는 데 훨씬 더 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너무 뭐 꿈에 부풀어서 갈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무엇을 만족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어떤 걸 고치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미리 듣고 접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직접 일자리 아이들과 일하기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직접 일자리보다는 급여가 좀 많아요. 예,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급여는 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일의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뭐 보조원인가 장애 활동 보조원인가라는 이름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로 이름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명칭을 바꾸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점점 이제 어 좋은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요. 쉽게 말하면은 장애인이 이제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 사회 활동, 가사 활동 등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출하거나 뭐 병원 가시거나 이럴 때 같이 가고, 집에서 필요한 활동, 목욕하거나 식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석션을 하거나 배변 같은 것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가벼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 다 하시겠죠. 예, 활동 지원사를 부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증 장애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다 한다는 각오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 성별, 자격, 경험 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고요. 어 40 시간 정도 그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관련된 자격증,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런 거가 있으면 시간을 좀 줄여 주고요. 실습은 10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을 하는 그 기관에서 실습을 연결시켜 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실습처를 찾아서 "실습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급여는 현 이십 2021년 현재 기본 1 시간당 14,020원,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런데 운영 기관에서 25% 정도를 떼고 시간당 1,5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 직접 일자리보다는 좀 많이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되고요. 장애인분들과 가족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일의 난이도가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생계를 막 유지해야 되는 분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분들은 진짜 24 시간 그 중증 장애인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해요. 뭐 3,400 씩도 벌 수 있대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돈만 보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봉사 정신, 인내심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쉽게 시작을 하지만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년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이 한 거래요. 예. 1년 미만으로 그냥 그만두는 분이 수두룩수두룩이라고 하니까 각오를 어느 정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을 돌보는 일을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워낙 유명한 자격증이라 제가 이번에 넣지 않았는데,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죠. 그런데 인제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있는 거고, 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아직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자격증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자격증 되기 전에 미리 교육 수료로 따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교육 과정 받는 거는 이제 기본인데, 체력은 되게 강해야 된대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기본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체력 강해야 되고, 비위도 강해야 되고, 인내심, 뭐 적응력 이런 거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홈페이지는요. ableservice.or.kr이고요. 이 페이지에서 정보마당에 활동 지원 기관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기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 지역을 클릭해 보면 지역별로 구별로 다 이제 모아져 있거든요. 제가 한 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서구에 있는 정보마당에서 활동 지원 기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에서도 어 기관명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클릭을 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두 번째 있는 기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원,
장애인 부모 연대 희망 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있고 찾아가는 길도 나와 있고요. 인원 현황 등도 있고 여기는 홈페이지는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기관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가까운 그 기관을 찾아서 실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여기를 검색해 보면 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보마당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을 클릭해 보면 이 기관들 중에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으로 다시 검색을 해 보면요. 네. 여기에서 늘 푸른 나무 복지관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간단한 정보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활동 지원 기관에 가서 강서구에 있는 거니까 서울 강서구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늘 푸른 나무 복지관 보이네요. 클릭해 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고요. 네. 홈페이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 보면요. 네. 늘 푸른 나무 복지관에서 이제 아마도 교육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모집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활동 지원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양성 교육에 해당하는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유사 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시간을 좀 줄여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3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과정 이런 어 유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40시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32시간 들으면 되고요. 교육비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 활동 지원사 파견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강의 들으시고 실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견까지 도움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이거예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좀 너무 길어서 생활 지원사라고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인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자립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한 6가지 정도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20년도 작년에 모두 합쳐서 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일하게 되시는 분들을 생활지원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각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되고요. 하시게 되는 일은 복지관 또는 노인 가정에 가서 하는 일인데요. 담당 노인들에게 주 1회 전화하거나 주 1회에서 2회 방문 케어를 하는데 횟수라든지 하는 일의 종류나 차이점은 일반 돌봄이냐 중점 돌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도록 권하고 싶고요. 각 지역이나 기관마다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이런 것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급으로 최저시급 정도 해서 이제 급여해서 드리는 거고요. 퇴직금, 시간의 근무수당, 유류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력이 3년이 쌓이면 선임 생활지원사가 돼서 7만 원의 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사회복지사와 같은 자격증이 있으시면 14명의 생활지원사를 사회복지사 1인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쪽 일을 번갈아 가며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생활지원사 케어, 그러니까 관리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잠깐 내려놓고 생활지원사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지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대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건강하시고 태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거를 보시고 그쪽에 지원하시면 그쪽에서 선발하고 교육하여서 나중에 매칭까지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워크넷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생활지원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익산이기는 한데 거의 조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부터 이제 딱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경력이나 학력은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뽑고요. 시간은 10시부터 3시 30분까지네요. 그리고 주 근로시간이 2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일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를 내고 면접을 한 다음에 예, 이쪽에서 이제 교육시키고 매칭하는 시스템인데요. 사회복지 쪽을 전공했거나 자격증을 갖고 계실 때에 우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실 갑자기 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준비 기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나중에 '내가 이런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쪽 자격증은 미리미리 취득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성 우대, 운전 가능자 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계셔야 돼요. 예. 대부분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거를 뽑으면 내가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고 매칭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생활지원사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보안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혹은 배움터 지킴이라고 괄호해서 했는데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차이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보안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보안관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꽤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배움터 지킴이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일할 때 그렇게 부르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기관제 근로자 개념이냐 봉사 개념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되고 싶으면 교육지청, 우리 동네에 있는 교육청 구인 공고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왔냐면 퇴직 경찰이나 제대 군인, 퇴직 교직원 이런 연금 생활자 분들이 많이 그동안 해 오셨고요. 그 이유는 이런 분들이 그전에 했던 일이 사실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는 거랑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대를 해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들이 또 이 부분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이신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동안 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작구 교육지원지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청에 와서 참여 바닥을 보니까 구인구직이 있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학교 보안관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난
흑석초 학교 보안관 채용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뽑았던 것 같고요. 응시 연령 보시면 55세 이상 만 70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적인 면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건강한 신체, 체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인력이니까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 경비 지도사, 응급 구조사, 경비 경호 자격증 그리고 한 학교 안전 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있을 때 우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대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경쟁률이 좀 높은 곳에서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중에 하나를 따셔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자격증의 난이도는 조금 어렵고요. 학교 안전 지도사가 그래도 '접근성이 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지자체에 같은 자치구에 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많은 공공 일자리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도 우대를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여성 인력도 원하시면 우대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보안관은. 그래서 2 주에 평균 주 40 시간을 일하고요. 급여는 월 190 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구인 구조로 들어가서 배움터 지킴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배움터 지킴이 위촉 클릭해서 볼게요. 예, 자세한 공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중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는 일은 학교 보안관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교통 안전이라든지 외부인 차량 출입 관리, 그다음에 교내외 순회 학생 안전 도우미, 학교 폭력 예방 이 일은 굉장히 비슷하네요. 위촉 기간이 1년 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글자가 봉사라고 돼 있어요. 봉사수당. 그래서 1일 48,000원. 여기에는 교통비, 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없다. 예, 그리고 하루에 8 시간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배움터 지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예. 두 가지 비교가 되시죠? 그러면 학교 보안관 정보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할머니 보이시죠? 네, 할머님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유치원 같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정의 급여도 받습니다. 물론 1 회에 얼마 4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나이는 56 세에서 74세 사이 여성분들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경쟁률이 7대 1 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1 월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저는 이 경쟁률을 보고 이 연령대의 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절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전국에 확대가 되면서 안착을 하게 되겠죠. 유아들이 있는 시설에서는 할머니들이 오셔서 수업을 맡아 주시니 좋고 할머니들은 1 회에 4만 원이라는 보수도 받고 보람 있는 일을 하니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죠.
이와 같이 공공의 관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은 지금도 창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될 것입니다. 아마 향후 10 년까지는 신중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소식들에 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들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세요. 머지않아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일자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2회차에 걸친 공공일자리 꿀 정보를 찾아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